안녕하세요. 네, 3, 4월 심화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월은 이제 1, 2월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이제 돼 있다라고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부분은 그 일부 부분에 좀 생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1, 2월에 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2월과 3, 4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 양은 똑같은데 전체적인 범위를 보면 3, 4월 내용이 1, 2월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같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 2월에 일정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반복해서 또 다시 강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 반은 1, 2월 기본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 정말 중요한 거 중심으로 다뤘다면 3, 4월 여기다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학 전체를 총정리하면서 심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OT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마 이제 출발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공부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새로 출발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해서 출발선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합격이라는 종착지에는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지지난주가 이제 일요일에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이 찾아오셨던데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40대 한 중반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20점 만점 받고 수석 합격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고도 이제 20점 만점 받고 수석하신 선생님 여러 명 제가 연락을 받았었는데 아마 이 반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시험에서 수석 합격하신 선생님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중요한 건 뭐 수석이냐 차석이냐 보다는 일단은 합격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안내를 먼저 드리면요. 공부 방향, 공부 방법, 강의 특징, 강의 계획, 자료 안내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시 한 편 보고 들어가죠. 로버트 프로스트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20세기 대표적인 미국의 시인이죠.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 중퇴하시고 원래 이제 그 농가에서 그 농촌에서 이렇게 좀 자라오면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대학을 중퇴하고 다시 또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시를 많이 발표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그 취임사에서 취임식 할 때 그때 또 시를 자작시를 또 읽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 프로스트 작품인데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숲이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것도 같다.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만 그는 내가 여기에 멈춰 서서 눈 덮여가는 숲을 보고 있음을 알지 못하리라. 자, 이제 그 눈 덮인 그 숲의 이 경치에 이제 빠져서 숲을 감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죠. 이제 그 설경으로 이렇게 이제 접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아름다우니까 아무래도 길을 가다가 멈춰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내 작은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리라. 근처에 농가라고는 하나 없는데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에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내가 멈춰 선 것을. 자, 이제 그 말이 이제 가다가 왜 길을 멈췄나 이거죠. 그런데 이 작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아름다운 설경에 빠져서 이런 미적인 어떤 경치를 좀 감상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은 방으로 흔들어댄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묻긴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이제 아무런 그 인간의 어떤 미적 감상, 미적인 체험 같은 걸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빨리 길을 안 가고 뭐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겠죠. 그 외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부드러운 바람과 쓸리는 눈송이 소리뿐. 굉장히 고요한 그런 고요한 어떤 그 고요함이 이제 묻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숲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어떤 면에서 이제 어떤 절경 속에서 느끼는 어떤 미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계속 감상하고 싶긴 하지만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이 부분을 뒤로 하고 다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책무성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책임 또 앞으로 학교 나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책임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가장 그 범위를 좀 좁혀보면 일단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임용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1년 플랜을 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약속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또 결국은 이제 책임감을 완수하면서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 또는 이제 3, 4월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했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서 결국은 약속을 지키고 합격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좀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관점을 추론한다든지 또는 사례에 적용을 한다든지 오픈형의 문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임용시험의 그 출제 경향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험이 임용시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죠.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이제 집약을 해보면 교육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관점을 추론하는 경우 그러니까 관점을 주지 않고 제시문을 통해서 관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써라든지 또는 어떤 관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전개해야 된다든지 그런 형태의 이제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주시고 그 사례에 적용한다든지 또는 예를 든다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또 최근에 조금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오픈형 문제죠.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확장시켜 나가서 답안을 구성하고 서술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오픈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는 이제 출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2번, 3번 정도 이 정도이면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례 적용력을 좀 강화시키면서 오픈형 연습을 해놓으면 문제가 약간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면서 뭐 출제된다 하더라도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가장 먼저 튼튼하게 해둬야 될 부분이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죠. 대강의 이해와 암기는 항상 실수로 불러와요. 그래서 내가 대강의 이해하고 대강 암기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시험장에서 실수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어떤 그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외워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정교하게 암기하고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포인트 잘 잡으시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시험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례 적용력을 이제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이제 사례 연습 등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원리 이거를 이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어떤 그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과 관련해서 예를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예시를 함께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워지면서 동시에 그 내용 자체가 좀 더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례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든지
또는 가능하면 사례 문제를 많이 다뤄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원리들을 좀 점검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례 연습 부분은 5, 6월 사례 연습 때부터 공부를 해서 7, 8월 이제 모의고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연습하는 차원에서 아마 오픈형 사례 연습을 프린트물로 제공해드리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형 연습이죠. 오픈형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픈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뭐 두루뭉술하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말 몰라서 두루뭉술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절대로 못 받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채점 기준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채점 기준표에서 벗어나면 맞게 처리해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오픈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용 답안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이제 그 출제자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허용 답안의 범위가 좀 넓어지면 이제 약간 두루뭉술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제 깐깐하게 채점한다. 뭐 칼채점을 하게 되면 허용 답안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면 내가 썼던 그 약간의 그 추상적인 그런 답안들도 대부분 다 이제 득점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오픈형 문제도 논술형에서는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채점 기준표에 맞게 답안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픈형 문제에서는 깐깐하게 칼채점 한다는 전제 하에서 답안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진짜 중요한 게 출제자의 의도와 제시문의 취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읽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잘 분석해서 제시문이 어떤 취지로 나와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럼 출제자의 의도와 제시문 취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 논점이 무엇인지 이와 관련되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범주 어느 정도 범주까지 글을 써야 될 것인지가 파악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개념의 범주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개념의 범주가 벗어나 버리면 오픈형 문제를 하더라도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논점의 의미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서술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서술하게 되면 이제 아무리 칼채점 한다 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오픈형 문제는 이렇게 제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지적해 드리는 게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1, 2월과 마찬가지로 3, 4월도 오픈형 문제, 사례 문제를 통해서 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1, 2월하고는 조금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1, 2월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오픈형 사례 문제가 나갑니다. 사례 문제를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런 게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항목들만 이제 중심으로 사례를 연습하도록 하는데요. 요거는 1, 2월 부분입니다. 1, 2월에 우리 했던 사례 연습이고 여기다가 이제 좀 그 다른 형태로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3, 4월은 이제 사례 연습 문제가 나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례 연습이나 이제 오픈형 사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문제를 분석할 것이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교육과정 개념적 의미라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라고 되어 있죠. 어떤 교과서를 보더라도 이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서술이 있는 교과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 오픈형이죠. 그렇지만 이 개념 정도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 개념 범주 안에서 장단점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개념 범주 안에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 범주가 보면 이 제시문의 내용이 이렇게 그러나로 해갖고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자와 후자 이렇게 둘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둘은 서로 다른 관점일 것이고 다른 관점이다 하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결국은 앞에는 이 과정의 반대 개념이 결과적이죠. 결과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더라. 얘는 후자는 과정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더라. 이 두 가지를 잡아내셔야지 이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 방안을 쓸 때는 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요 개념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념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해 줄 때 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스킬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접근할 방법들 이런 것들 좀 익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1, 2월에 했던 내용입니다. 1, 2월 내용이고 3, 4월은 조금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 애플의 문제, 애플의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관점을 주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점, 그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문제점 두 가지 뒤에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 이 바람직한 방향도 결국은 애플의 관점 범위 안에서 애플이 생각했던 그 애플의 어떤 그 의도, 애플의 그 생각, 그 범주 안에서 이제 써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거나 써버리면 역시 이 답안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이 애플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이거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애플의 관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 오픈형을 서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사례 적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오픈형 문제에 대처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후의 문제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런 오픈형 사례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숙련시키고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모범 답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서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1, 2월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자, 3, 4월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그다음 공부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이 인강으로 시청하시는 선생님이나 직강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강의를 들은 다음에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이 이제 우리 15분 쉴 텐데 5분 정도 뭐 화장실 다녀오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남겨놓고 이 10분 동안 그 1시간 배웠던 1시간 내용을 빠르게 속독합니다. 빠르게 속독. 1회독 합니다. 1회독.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대강고 놀면서 또는 뭐 핸드폰 만지작 하면서 그냥 15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있는데 한 5분 정도 쉬고 10분 정도 빠르게 충분히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는 책을 다 읽으면서 복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독이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속독. 그러니까 수업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했던 그걸 잘 상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만 빠르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속독.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 또 수업 듣고 두 번째 시간에 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읽습니다. 세 번째 시간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 번째 시간 끝나면 이제 우리가 보통 3교시 또는 4교시 하니까 3교시 끝나면 이제 집에 간다고 할 때 그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그 3교시 했던 것을 10분 정도 앉아서 빠르게 속독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뭐 하냐? 복습 시간입니다. 복습 역시 마찬가지로 1회독 합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가볍게 그날 배웠던 1교시, 2교시, 3교시 부분을 빠르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한 30분이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정교하게 읽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쭉쭉 읽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식으로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정교화입니다. 워밍업이 어느 정도 됐으면 정교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정교화 시켜 나가실 때는 이제 그 배운 부분에 대해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정독. 다시 1회독 정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을 짜보면 이제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월요일 오전에 강의를 듣겠죠. 오전, 오후, 저녁이라 해봅시다. 오전에 강의 듣고 이때 이제 그 매 타임마다 이제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 제일 유의해야 될 게 강의 진도 나가기 급급한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밀리다 보면 빨리 들어야 되겠지 하면서 전체를 다 듣고 나중에 복습하자 하는데 다 듣고 복습하면 늦습니다. 그냥 정도를 가세요.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연습까지는 바라지도 않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뭐 1시 반에서 2시 정도 이제 마치니까 오후 뭐 식사하고 그럼 한 3시 정도 되겠죠. 3시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이면 전체가 복습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 10분마다 다 복습을 해놨기 때문에 한 30분만 잡으면 또 다시 뭐 복습하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시 30분부터 6시 반까지 이렇게 하면 한 3시간 정도 하죠. 3시간 정도 분량이 이제 오늘 분량이에요. 오늘 분량. 오늘 분량에 대해서 정교화해 나가는 겁니다. 정교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책을 다 읽습니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책을 다 읽으면서 잘 다시 이해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자신 좀 보완하면서 정확하게 정교하게 읽어 나갑니다. 정독하는 거죠. 한 번 정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하루치가 끝납니다. 끝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교화하면 이렇게 이제 정교화할 때 우리가 1회 정독하면서 키워드를 좀 잘 잡아보십시오.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아무거나 막 줄긋지 마시고 한 연필 정도, 연필 꺼내서 이제 읽으면서 요 키워드 부분을 이렇게 연필로 줄거면서 키워드를 생각하고 또 가능하면 그 정독할 때는 암기까지 하려고 노력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암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렇지만 암기를 다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어차피 뭐 뒤로 돌아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3시간 정도 분량이니까 3시간 정도 오늘 배운 페이지 수를 3시간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가능하면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예컨대 1시간에 10페이지 나가야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에 10페이지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이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암기 덜 되더라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리게 됩니다. 밀립니다. 자꾸 쌓이면서.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일단은 끝내려고 노력하시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도 마찬가지, 이제 저녁에는 이제 전공을 공부합니다.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저녁 전공 공부하시고, 화요일도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오전 똑같이 돌아가고, 이제 오후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데, 오후도 그 화요일 날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화요일 내용을 다시 쭉 한번 속독을 읽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정독합니다. 정독할 때, 자, 이때는 3시 30분부터 마찬가지로 6시 30분까지 정독합니다. 저녁에 마찬가지로 전공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없는 날입니다. 이때는 이제 다시 한번 반복 들어갑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2번 읽었죠. 2번 읽고 3번째 봤죠. 벌써 3회 독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 강의 없는 날 수목금토 일이죠. 일요일 날 쉬시고, 일요일 날은 뭐, 한 3분의 2는 쉬고, 3분의 1은 쉬고, 3분의 2 정도 전체 쭉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뭐 점검해보고, 보완해보고 하는 시간. 우리가 이제 계획 잡은 대로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못 나간 부분을 나가는다든지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목금토 4일이 비는데, 이 중에서 뭐 분명히 뭐, 금요일도 토요일이든 하루 종일, 온종일 그 전공 강의가 있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예컨대 이제 뭐, 금요일날 전공 강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이다. 뭐 오전부터 뭐 저녁 때까지, 오후까지 또는 저녁 때까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절대로 교육학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교육학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강의가 있을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전공하실 때도 쉬는 시간에 이럴수록 더 많이 해줘야 돼. 복습을. 양이 많기 때문에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그다음에 식사하고 마찬가지로 식사하고 또 그때 했던 거 복습. 그 다음에 전체 강의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또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이렇게 빠르게 쭉 한번 속독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끝나고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나갈 때 공부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일정한 부분을 나갈 때 앞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한 뭐 20페이지 읽었다 또는 30페이지 읽었다. 근데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새로운 거 나갈 때 앞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일정한 챕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들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간단하게 들춰보면서 뭐 한 2, 3분 또는 5분이면 됩니다. 5분까지는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개만 보는 거예요. 몇 개만. 잘 기억 안 나는다든지 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내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공부할 때는 앞에 부분을 점검해 나가면서 새로운 내용을 나가는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저녁 전체를 쭉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전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배치해줘야 되겠죠. 수목금토 다 전공입니다. 월화 전공이죠. 그러면 수목토 한 3일 정도 남아있는데 3일 정도는 강의가 이제 교육학 강의가 없는 날이니까 이제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통독하면서 암기,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통독하고 암기하는데, 일단 보시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로 잡습니다. 월요일 거를 수요일로 잡고, 화요일 거를 목요일로 잡고, 또 이게 이제 어려우면 3등분 하는 거죠. 수, 목, 금, 수, 목, 토. 3등, 요 내용을 3등분해서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데, 보통 한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잡습니다.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이렇게 하면 몇 시간입니까? 만약에 3시간이면 9시간이죠. 9시간이면 월요일, 화요일 날 했던 내용은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럼 2시간을 해도 6시간 되죠. 6시간이면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뭔가 무리하게 막 굉장히 뭐 책을 찾아보면서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복습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때 속독할 때 잠깐 놓쳤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암기해 나가는 식으로 하면 이 정도 시간이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랄까 사람에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다 끝내야 되겠다라고만 그런 생각만 버리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전부 다 전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랄까 실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그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끝나고 화요일날 끝났겠죠, 그죠? 3등분 했어도 좋고 2등분 해도 좋고요. 그럼 다시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날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요일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목금은 그 전주 내용이 있습니다. 전주 내용은 다시 전주 내용부터 먼저 복습을 하는 거죠. 이번 주에 배운 내용 말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한 30분이면 돼요. 30분이면 충분히 복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30분 정도 쪼개놓고 또는 정말 어렵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빼고 요거 빼고 나머지 9시간 내가 잡았으면 8시간 6시간 잡았으면 5시간 되겠죠. 5시간 내지 5시간 반. 그 반 가지고 이번 주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통독하면서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체를 다시 꼼꼼하게 다 봐야 되겠다 생각하기보다는 쭉 줄거리 같은 거, 굵직굵직한 고딕체 같은 거 쭉쭉 훑어보면서 내가 조금 더 놓친 부분이 없는지 또는 암기가 좀 덜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암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부분 중심으로 또는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통독하면서 암기해 나가는 겁니다.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이제 앞에 공부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 또 새로운 주가 또 됐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복습할 때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3주차는 1주차 복습, 2주차 복습, 3주차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한 30분 잡더라도 얘는 10분이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주권은 다시 한번 이제 그 기억의 흔적을 남겨놓는다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두 번째 주고 20분, 그다음 다시 요 30분 빼고 나머지 3주 고 9시간이면 요거 30분 빼고 나머지 8시간 반 이번 세 번째 주고 쭉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이게 쌓이면 4주째가 되면 앞에 거 다 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이게 힘들 때는 이제 한 주씩 빼는 거죠. 1주차 거 빼고 그다음에 2주, 3주, 4주차. 각자의 그 좀 뭐랄까 실력에 따라서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2개 정도 주만 한다 하고 좀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앞에 주까지 계속 해도 상관없고요. 무리가 된다 싶으면 이제 앞에 거 하나씩 빼면서 이렇게 이제 복습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순환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벌써 이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책은 지금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게 양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많기 때문에 우리 기억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번 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공하고 교육학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학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전공하다 보면 교육학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교육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공 이렇게 이제 복습해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강의 특징입니다. 강의 특징은 이제 전체를 먼저 구조화를 합니다. 띵킹 맵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간단하고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범주 안에서 이 구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러니까 가지치기 이렇게 하는 식으로 띵킹 맵을 통해서 이제 구조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이제 내용 설명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전체 구조를 먼저 잡아야지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체 윤곽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시라든지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암기할 때 또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 방법에 대해서도 팁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정리하고 복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제 강의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챕터가 끝나면 그 챕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또 그 다음에 챕터 나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챕터에 대해서 또 정리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정리하고 강의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강의 계획 잠깐 보도록 하죠. 강의 계획은 이제 여러분 계획표 있는 것처럼 8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분명히 한 주가 그 보강 시간이 잡힐 겁니다. 1, 2월 해봤더니 오픈형 사례 연습까지 같이 겸했더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보강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시간에 끝내는데 오픈형 사례 문제까지 같이 겸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9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9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강의 계획표 있는 대로 그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자료를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자료 보시면 일단 3, 4월 그 수강생 합격 카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직강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스터디 신청 밑에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과 관련해서 나와 있죠. 신청하고 싶은지 그 여부를 체크해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 옆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3, 4월 선생님들은 이제 1, 2월에서 혹시 스터디를 했다 하더라도 1, 2월 스터디 팀하고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좀 새로운 분위기로 다시 좀 출발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3, 4월 새롭게 이제 스터디 팀에 이렇게 조직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팀원들과 너무 뭐 잘 맞고 자기가 좀 괜찮다 하면 그냥 뭐 1, 2월 스터디 팀과 같이 계속 가셔도 좋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해서 생각해서 뭐 함께 가든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새로운 팀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선생님들은 그냥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4번 요거 잘 보시면서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특히 이제 스터디 조직 신청란을 잘 보시면서 해주시고요. 신청 안 하시는 선생님은 뭐 안 한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기타 사항이 있죠. 기타 사항은 이제 뭐 특별히 또 원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여기다 쓰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성격 좋은지 안 해준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저는. 뭐 성격 좋은 사람 해달라, 뭐 책임감 있는 사람 해주세요. 물론 좀 좋죠. 근데 제가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면 해드리는데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잘 모르는 부분은 저나 여러분들은 다 잘 모르는 부분들은 굳이 뭐 쓰지 마시고 남자하고 해주세요, 여자하고 해주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름만 보면 이제 남자 여자인지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고민할 때도 있어요. 이게 여자인지 이름이 약간 중성적인 이름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남성 해주세요. 또는 뭐 재수 이상 해주세요. 이런 그 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수 이상 해달라고. 그러면 위에 재수인지 뭐 초수인지 적혀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자료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기타 사항에 넣어주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서술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도 몰라요. 자, 요거 써서 요 앞에다가 앞에 책상 위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프린시플을 보시면 강의 계획표가 나와 있죠. 8주 차입니다. 자, 여기서 1주 첨삭 과제가 있죠.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교육과정 오늘 하고 내일 배운 다음에 이 첨삭 과제를 공부를 해서 첨삭 과제를 작성해서 여기 앞에다가 오면서 앞에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라이브로 별도로 아마 이제 그 이메일로 전송해야 되니까 이메일 주소로 별도로 아마 안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주, 3주 차 때 마찬가지로 첨삭 과제가 나가고 이제 5주 차 때 첨삭 과제 이렇게 3번 첨삭이 시행되고 그리고 8주 차 때 교육 사철학 교육 연구까지 해서 마무리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9주 정도는 예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부 활동에 보시면 월화반이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시작되고요.
자율학습은 원래는 허용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 뭐 상호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학습이 허용이 안 되죠, 그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나가셔야 됩니다. 스터디도 못해요, 여기서. 일정한 인원수 이상 집합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환경이죠. 스터디 하더라도 이제 밖에서 아마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셔야 될 겁니다. 스터디가 필수냐 선택이냐? 그건 선택이에요, 스터디는. 2차는 제가 볼 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1차는 선택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스터디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혼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굳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면 또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그런 장단점을 판단하고 자기가 그래도 조금 낫다 하면 하시고 나는 혼자 하는 게 괜찮아 그러면 혼자 하시고 그죠? 사람 따라 달라요. 저는 스터디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들하고 이제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좀 용기를 불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스터디 한다고 해서 그 스터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스터디 조직이 끝나면 이제 안내해 드리겠지만 스터디가 뭐 서로 사실 피차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설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간단하게 한 30분 안에 20분에서 30분 안에 끝내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카페가 있죠. 카페 가입하셔서 이제 가입할 때 보면 그 정회원이 있고 우수회원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 우수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수회원 가입하시면 이제 그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제 수업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도 되고요. 만약 놓쳤다 그러면 이제 그 질의응답 강의 내용 안내인가? 강의 내용 Q&A인가? 거기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질문하는欄이 따로 있거든요, 게시판. 거기다 질문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우수회원 이상인가 뭐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질문하고 싶으면 그쪽에 우수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강생 첨삭 안내입니다. 여기 인강생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3, 4월 인강생 부분 이번에 과제 제출하실 때 카페에 우수회원 등록한 다음에 게시판이 만들어질 텐데 3, 4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지면 그 논술 연습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름하고 전공 반드시 기재하시고요. 제출 방법은 그 수기로 반드시 글로 써야 됩니다. 자필로 써서 스크린이나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워드로 치면 우리 글이 잘 써져요. 근데 워드로 치면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워드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글로 씁니다. 근데 워드로 치면 이상하게 좀 글이 좀 잘 나오기도 해요. 근데 자꾸 워드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평소에 글을 쓸 때도 가능하면 손글씨로 쓰려고 하셔야 됩니다. 보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손글씨인데 제가 이게 보면 그 이름이라든지 뭐 글씨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 전개 방법 대강대가 기억나거든요. 그 학생들이 많아도 어떤 선생님은 보면 뭐 급한지 글씨체가 좀 달라질 때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논리 전개가 이상하게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이제 한번 지적한 사항은 지켜야 되는데 첨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적하면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3번 첨삭할 때까지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합니다, 이상해. 분명히 이거 고치라고 했는데 계속 안 고친다. 이게 인간성 선생 이상하게 많습니다.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고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이 선생님 기억하고 있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지적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왜 안 고쳤냐고. 그 다음에 답안지 또 안 고친 거예요. 그럼 별로 도움을 못 받는 거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첨삭을 하는 건데. 그리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첨삭이라고 하는 거는 1, 2월, 3, 4월 첨삭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첨삭이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첨삭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3, 4월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점검용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또 첨삭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올해 이제 작년 시험에 2021학년도 어떤 선생님 19점 받았나? 19점 받고 합격하셨는데 이 선생님이 차석하셨나?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 첨삭을 할 때 보면요. 그 첨삭의 양이 적은 사람이 공부를 좀 잘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하게 자기만 첨삭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보면 또 기분 좋겠지만 또 볼 때마다 또 계속 있으면 내가 이렇게 못하나 하는 정도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 조금 더 하면서 해서 결국은 이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이 첨사 과제가 나가면 반드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셔야 돼요. 복습한 다음에 진짜 내가 시험장에 갈 실력을 올려놓고 시험장에 갈 실력만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써야 되지.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쓰면 별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받아야 되는 거지. 이 공부를 안 하면요, 선생님 다시 정리하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다시 정리하라는 거예요. 전혀 안 돼 있으면 다시 정리하라는 얘기밖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과제를 쓰게 되면 그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인지 이제 채워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필독 사항은 꼭 여러분들 인강 선생님들 읽으셔야 됩니다. 이 글자 화면, 특히 화질이 나빠서 제가 굉장히 눈이 아플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글자가 일단 읽혀야 되는데 잘 안 보이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보시면 판단이 돼요. 글만 올려놓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렸는데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확대를 시켜도 안 보이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첨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감으로 그냥 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체적인 문장 자체를 못 읽던 부분도 있고요.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화질을 보시면서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PDF 파일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이제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추록이라는 프린트물 있죠. 이건 1, 2월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교과서 갖고 계신 선생님들, 작년 교재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추록이라고 해서 전체 뭐 바뀐 거 다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사실 바뀐 거 다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추록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보충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드는 거고. 그리고 올해 새로 산 교재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 추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작년 교재와 관련된 추록이니까. 다음 3, 4월 형성평가 부분 보십시다. 형성평가 교육과정 파트죠. 심화이론의 주요 쟁점, 이것만 알고 가자라는 거. 거기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 이번 주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정도로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옆에 보시면 체크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타일러 부르는 내용 모형 세 번째 줄에 이런 식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나머지는 암기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암기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시험장 갈 때까지 암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는 암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옆에 오른쪽에 체크되어 있는 거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이 부분은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작년으로 본다면 이제 11월 이 둘째 주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료거든요. 쟁점 리스트 뽑아갖고 거기서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11월 되면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학계의 동향 등을 반영해서 약간 변형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자. 그다음 넘겨보시면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갖고 막 또 글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글을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가능하면 말로 중얼중얼하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백지 쓰기 식으로 계속 쓰면 물론 뭐 암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많은 도움은 안 돼요. 사실은.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써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엄청난 양이 있어서 그래서 가능한 말로 중얼중얼하고 이것도 점검하면서 공부한 다음에 펴놓고 이제 말로 중얼중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 표시가 이 문제 중에서 체크 표시가 안 돼 있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는 사실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한번 얘기해보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요. 또 스터디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중에서 이제 문제를 뽑아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점검 받는 식으로 해도 괜찮고 혼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 갖다 놓고 그냥 혼자 쭉쭉 훑어보면서 이거는 중요한데 내가 답변을 못하고 있네? 그러면 다시 책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점검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굳이 답안지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오픈형 사례 연습이죠. 자, 요거는 이따가 수업에서 이제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요점 속속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자료가 많죠. 요점 속속 요거는 새로 개정된 겁니다. 아직 출판은 안 됐지만 출판되는 요점 속속 책과 똑같습니다. 출판사 알면 큰일 난다 그랬죠. 출판사 몰래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리용 또는 암기용으로 괜찮아요. 요거 딱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암기할 때, 암기할 때 이 중요한 그 뭐 어차피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점에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판될, 아직 출판 안 됐지만 출판될 이 출판사에서 나올 그런 이 새로 1, 2월하고 하면 좀 달라요. 올해 1, 2월 그러니까 작년 그 요점 속속하고 올해 요점 속속 차이가 큰가? 별로 안 커요. 요점 속속은 핵심만 뽑아냈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 거하고 거의 뭐 비슷하고 일부만 조금 더 들어가 있거나 일부 빠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인강 선생님들은 이거 출력하기 좀 부담되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이게 양이 좀 있으니까 이거 20페이지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담되는 선생님은 이제 뭐 책이 나오면 책을 구입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출력하기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 그 책값이나 뭐 출력하는 거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나눠 드리니까 좋죠, 그죠? 갖고 다니면서 식사하면서 한번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안내까지 됐고요.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네.